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억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살펴봤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공부를 이어나간다는 의미로 이 책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가급적 피하고 오쏘가 관심 있게 읽은 구절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님입니다. 이 뇌인지과학은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합성어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이 정보처리 과정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생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해서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학습된 것은 기억으로 남게 되고 그 기억의 바탕을 두고 우리는 미래로 행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위험한 것, 예컨대 포식자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좋은 것, 예컨대 먹이를 찾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경험하든 좋은 것을 경험하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학습하고 또 그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행동으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한 경험은 결국에 나쁜 것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에 대한 경험은 당연히 그 좋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과 미래 행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억은 미래이다 라는 것, 이제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측 코딩의 관점에서 설명해도 이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모델이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더글러스 호프스테터의 유추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 범주화된 것들은 다시 유추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 쌓아둔 것들은 그것을 모델이라고 부르던 아니면 과거의 범주들, 지식들이라고 부르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유추하고 혹은 미래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해마는 기억 생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해마를 다친 사람들은 상상이나 시뮬레이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가 망가진다는 것은 이중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의 생성에 문제를 야기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바탕으로 상상 및 시뮬레이션을 생성해야 하는데, 이 작업도 해마가 망가지면 어려워지게 된다.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좋은 것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은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에드워드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 개념과 이를 이어받은 현 시대의 강화학습의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이 나쁜 것에 대한 경험이 너무 강렬하여 이 나쁜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학습되었을 때 이게 적당해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면 예컨대 PTSD를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억과 학습과 미래 행동, 이 전체의 관계도가 생명체의 생존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까 합니다. 기억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우선 크게는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절차적 기억을 먼저 살펴보면, 이거는 몸으로 익히는 예컨대 운동이나 기술과 관련된 기억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기저핵, 손해 등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반면에 서술적 기억은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며 의식적인 정보 처리의 대상이 되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식적으로 접근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억입니다. 여기에는 일화 기억, 의미 기억 등이 해당이 되고요. 책에서는 회상, 재인 등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을 구분할 때는 언제 어디서, 즉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기억은 일화 기억, 시간, 장소 없이 좀 개념적이다, 의미적인 기억을 한다, 그러면 의미 기억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상과 재인을 구분해 보자면, 회상은 현재 내 눈앞에 없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혹은 과거에 있었던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머리에 떠올려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제의는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기억 속에 있는 무언가와 매칭해서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을 담당하는 뇌의 기관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연인과 있었던 어떤 하루에 대한 일화 기억과 회상은 해마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에 제이는 해마와 마찬가지로 뇌측 측두엽에 속하기는 하지만 해마와는 다른 신경망에 해당하는 아마도 후각주의 피질 등이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자 툴빙은 의미 기억에 대해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노에시스, 일화 기억에 대해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오토노에시스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자의 추상적인 구분이라 할 수가 있겠고 실제 인지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구별보다는 단순하게 일화 기억은 언제 어디서 무엇들에 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일화 기억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부가적인 의식 개념을 들이댈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낮아 보이는 동물들도 어떤 종류의 먹이를 어디에 저장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동물들에게도 일화 기억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저자는 동물에게 이 오토노에시스, 자기인식적 의식이라는 게 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최소한 인간에 관한 한 절차적 기억보다 서술적 기억에 이러한 의식이 긴밀하게 관여하는 듯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한 장소세포와 격자세포에 관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마에는 코그니티브 맵, 인지지도라는 게 기억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장소와 이 장소가 속해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들이 일종의 지도 형태로 해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지도에는 물리적인 장소와 공간에 대한 지도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가족 관계, SNS상의 관계 같은 추상적인 관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해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네오각 피질의 도움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들은 점차 고도로 연합되는 형태로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연합이 최고조로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네오각 피질에서입니다. 해마는 네오각 피질의 정보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후각 피질에는 격자세포라는 뉴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우리 뇌 안에 일종의 모는 종이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리와 방향을 잴 수 있게 해주고 종국에는 위치를 잡게 해주는 역할을 이 격자세포가 해준다. 그리고 그 좌표계 내에서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해마의 뉴런인 장소세포이다. 그래서 실험에서 쥐가 특정 장소에서만 뇌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장소세포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네오각 피질의 격자세포가 맵을 모는 종이 형식으로 펼치고 일종의 기준 틀의 역할을 해준다면 장소세포는 그 하나하나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준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를 해마와 네오각 피질 같은 오래된 뇌가 아니라 신피질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책 1000개의 뇌의 저자 제프 호킨스입니다. 오래된 뇌의 장소세포, 격자세포는 한물체, 주로 나의 몸을 추적하지만 새로운 뇌, 즉 신피질에 구현된 장소세포, 격자세포는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몸을 추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아마도 세계에 존재하는 물체들 각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아닐까라고 제프 호킨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이 수많은 회로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들, 그것이 신피질 내에 존재하는 장소세포와 격자세포에 의해서 가동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독재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도 반대의 위치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책의 극히 일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억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새롭게 얻는 지식과 이해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심 가는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접 읽어보시는 분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 초반부에 기억이라는 게 결국에 피할 거 피하고 좋은 것은 기억하고 이게 기본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한 부분이 이 기억에 관한 뇌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대한 뇌과학의 연구 결과들이 아직 미완성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저자가 상기시켜주는 부분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관한 지식들은 항상 미확정의 지식일 수 있다. 연도별로 어떠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이 매우 친절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